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시청자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장 2번 첫날 창가의 자리. 저는 이서연입니다. 나이는 45이고 17회를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한정희는 74살이십니다. 지난주에 가벼운 뇌경색을 겪었고 의사 박민수의 권고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던 날 저는 창가 쪽 침대를 부탁했습니다. 햇빛이 오래 머무는 방향인지 확인했고 오후에도 방이 어둡지 않은지 2번 더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래 햇빛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창가 옆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손등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 높이를 조절하고 전화를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비용 항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치의 설명은 명료했습니다. 재활의 첫 주는 무리하지 말 것. 삼킴이 안전한지 매 끼니 확인할 것. 어지럼이 심하면 간호사를 호출할 것. 저는 메모장을 열어 항목을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실수는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저는 커튼을 반쯤 걷었습니다. 바람이 미세하게 들어왔고 방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창틀에 얹히는 것을 보며 저는 안심했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짧게 웃으셨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이 그 미소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서류를 가져와 사인을 받는 동안 남편은 퇴원 시점을 물었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생활비가 촘촘해야 안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서둘러 정하지 말자고. 어머니 상태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매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잘 압니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아온 사람의 습관을 저는 외울 정도로 압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팔을 들어 창가의 햇빛을 가늠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편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입원 안내문과 물수건, 작은 손거울과 립밤을 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랍에 작은 봉투를 넣어두자. 나중에 내가 보게 될 거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부탁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빈 공간을 만들고 흰 봉투가 구겨지지 않도록 폭에 넣었습니다. 봉투에 모서리가 반듯했고 모서리 한 귀퉁이에 우리 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없지만 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딸이라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이 늘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자 간병인 윤정이가 교대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는 오랜 경력의 사람이라 말수가 적었습니다.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집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발등에 담요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활실에 가서 첫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자 저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와 창 사이의 거리, 화장실까지의 동선, 호출 버튼의 위치. 모든 것을 한 번 더 눈에 익혔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작은 도면이 그려졌습니다. 안전한 하루를 위해 필요한 길들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 이나영이 야간 처치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이나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처음은 힘들지만 금방 리듬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오래 해볼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창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충분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창밖 어둠 속 가로등이 켜졌고
병실의 공기가 더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호출벨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집으로 돌아갈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이번 첫날의 밤이 그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기다리며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고 벽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밀고 가는 침대가 바람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제 무릎을 스쳤습니다. 저는 손을 깍지 끼고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털던 장면이었습니다. 흰 천이 햇빛 아래에서 투명해지던 그 순간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햇빛이 삶을 살린다는 말을 저는 과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가를 고집했습니다. 단지 풍경을 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고 난 뒤 저는 침대 모서리를 촘촘히 만졌습니다. 나사가 느슨하면 흔들림이 커집니다. 안전은 사소함에서 시작됩니다. 호출벨의 줄이 어머니의 팔에 걸리지 않는지, 이동할 때 발이 걸릴 만한 물건은 없는지, 벽 보호대의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손끝의 촉감이 하나씩 안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서 배운 태도를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래간호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정리하며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버팀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창문 밖으로 차들이 줄지어 지나갔고 멀리서 응급차의 경고음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도시의 밤은 완전히 어둡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병원 외벽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빛이 커튼 틈으로 흘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실의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그 그림자와 보조를 맞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마음을 내일로 옮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일도 창가를 지키자. 내일도 어머니의 표정을 먼저 보자. 저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메모장에 같은 문장을 2번 적었습니다. 반복은 결심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저는 창을 먼저 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재활치료사 오지연을 만났습니다. 오지연은 친절했고 설명을 간결하게 했습니다. 첫 주는 관찰과 가벼운 자극을 섞겠습니다. 어머니의 피로도를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손이 차갑더군요. 제 손을 본 오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제일 먼저 지칩니다. 오늘 점심 지나면 한 번 숨을 고르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말의 온도가 적당했습니다. 재활실에서 어머니는 체위 변경과 앉기 유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가 아닌 벤치 끝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발끝이 미세하게 펄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처럼 얇은 움직임이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우리 가족의 하루를 지탱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다 이내 풀었습니다. 고집이 있는 분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원하는 지점까지 가려는 분입니다. 그 성정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버티는 사람입니다. 버티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점심 무렵 병실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봉투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가 다시 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라는 작은 물건이 우리 사이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이가 침대 높이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햇빛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커튼을 절반만 닫으세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웠습니다. 약간의 바람이 창틀을 스쳤고 커튼 밑단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남편 김태수가 들렀습니다. 남편은 계산서에 동그라미를 치며 질문을 적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할 일은 없으니 조급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고 했지만 발끝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태수는 늘 계산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계산보다 어머니의 얼굴을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재활이 끝날 무렵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뼈마디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잠시 넓어졌습니다. 창밖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부서졌고 그늘과 빛이 번갈아 어머니의 볼을 스쳤습니다. 시간의 경계가 느슨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주치의 박민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박민수는 어머니의 의사 표현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개 끄덕임과 손짓, 짧은 단어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면 어머니의 선택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결정에서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저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 서랍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작은 일들을 챙기며 하루를 붙잡습니다. 밤에는 작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손잡이를 다시 잠갔습니다. 윤정이가 야간 준비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첫날보다 안정돼 보인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제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고 모니터 숫자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지켰습니다.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견딜 만한 모양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 밤 저는 봉투의 모서리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잠시 잠들게 했습니다. 오후 간단한 보행 보조 훈련에서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한 기대는 실망을 부릅니다. 대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몇 초 동안 유지했고 어지럼은 경미했고 어깨 통증 호소는 없었습니다. 기록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냉정함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제 감정을 종이에 내려놓고 나니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종이가 저를 잡아줍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저는 병원 옥상 정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식물들이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구름의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창틀에 앉아있는 새 한 마리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새는 짧게 울고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임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어머니의 발끝이 보여준 미세한 움직임 역시 같은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박수의 울림은 제 안쪽에서만 잔잔히 퍼졌습니다. 해질녘 복도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병원은 수많은 사연이 모여 사는 동네 같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제 몫을 찾으려 했습니다. 너무 끼어들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워야 합니다. 간병은 흔들림과 균형의 반복입니다. 어머니가 잠들자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나니 바깥 풍경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선명함은 마음을 정리해줍니다. 저는 오늘 배운 것을 마음속에 줄로 묶었습니다. 내일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도록. 저는 오늘 밤도 기록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을 먼저 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행정실에서 비용 내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남편 김태수가 먼저 내려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성급함이 묻었습니다. 특실 요금이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가의 햇빛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입원하던 날 손으로 햇빛을 가늠하던 모습을 떠올렸죠. 저는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햇빛은 사치가 아니라 치료의 일부라고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올라온 남편은 계산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특실과 보호자 침대, 재활 추가 항목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펜으로 날짜를 체크하고 사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불필요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면 부담이 커질 거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 달만은 유지하자고. 어머니가 안정되는 동안에는 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계산의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세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다른 기준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회진 시간에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환자의 의사 표현이 명확한 만큼 치료와 병실 환경에 대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정에 한계를 두자고 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논의하자고. 그 사이에 재활의 변화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고 합의했습니다. 작은 합의였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장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보자. 그 문장을 붙들고 우리는 오후를 보냈습니다. 오후에 간병인 윤정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집을 빨리 정리하더라고요. 노인의 의사가 분명해도 서둘러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현실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속도를 택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윤정이는 제 눈빛을 보더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랍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가며 서랍 손잡이를 쓸어내렸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그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오자 창가는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보다 덜 어지럽다고. 저는 물을 조금씩 건넸습니다. 삼킴이 안전했습니다. 간호사 이나영이 기록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수분 섭취 양과 어지럼, 호소 빈도가 적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작은 숫자들이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덜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전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와 얼굴을 함께 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오늘 괜찮았습니다. 행정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판기 앞에서 물을 뽑았습니다. 종이컵의 표면이 습기로 젖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성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항목들을 다시 셌습니다. 필요한 치료는 무엇인지,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어머니의 의지를 지지하는지. 덜기 위해서는 먼저 채워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햇빛을 볼 때의 표정과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의 표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표정은 답입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오래된 언어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과 짧은 대답, 그리고 길게 남는 침묵. 그 언어는 싸움을 피하게도 하고 진실을 늦게 오게도 합니다. 저녁에 우리는 그 언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김태수는 계산을 말했고 저는 표정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장으로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면 됩니다. 밤에 창문을 열어 살짝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람은 커튼을 밀고 들어와 향기를 남겼습니다. 양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 희미한 단내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언젠가 나도 병실의 침대에 누워 누군가의 손을 잡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창을 열어줄까요? 그 소망을 잠깐 품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창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순서는 중요합니다. 저는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늦은 밤 복도 끝 창문으로 작은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뜻을 정하면 별처럼 멀어 보이는 일도 언젠가 닿을 수 있습니다. 닿지 못하더라도 바라보는 동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방향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접혔습니다. 저는 메모장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마음이 흔들려도 길은 남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을 먼저 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넷째 날 오후 윤정이가 자판기 옆에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에 물을 받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다른 병실에서 가족 회의가 있었는데 집을 급하게 정리하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했답니다. 비용이 무서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컵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 최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최선영은 밝은 표정으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의사 결정과 보호자 지정 서류, 퇴원 전 전환 계획, 지역 돌봄 자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해한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줄입니다. 다만 한 문장이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결국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꽂아두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건 견디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하니까요. 병실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의 온도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침이 2번 나왔고 물을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봉투를 의식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봉투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단한 고개짓이었습니다. 주치의 박민수는 회진해서 어머니의 의지가 명확하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는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김태수가 찾아와 앉았습니다. 김태수는 종종 무뚝뚝합니다. 그러나 네모난 어깨가 모든 말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날 김태수는 말했습니다. 오늘 상사에게 병가 연장을 말했다고. 경제가 빠듯해지면 내가 더 오래 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에 노을이 걸렸고 병실의 공기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색이 마음을 잠깐 누그러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윤정이가 교대했습니다. 윤정이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집 문제는 서두르지 말라고. 오래 해온 일이라 아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은 문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결정한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는 분명하다. 2 문장이 병실 천장에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회의 후에 최선영은 지역 돌봄자원 목록을 건넸습니다. 가정간호, 방문재활, 심리상담, 법률상담에 이르는 여러 기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회는 차갑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정합니다. 다정함은 제때 손을 내미는 기술에서 옵니다. 저는 손을 내미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만이 능력은 아닙니다. 오후 재활에서 어머니는 앉아있기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간을 쟀습니다. 분침이 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응원했습니다. 말로 지나치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대신 손을 잡고 천천히 호흡을 맞췄습니다. 호흡이 맞춰지자 어머니의 어깨가 낮아졌습니다. 긴장이 풀릴 때 그 낮아짐은 눈으로도 보입니다. 저녁 시간 식당에서는 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는 피곤했고 누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얇은 국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위로 내려가자 속이 편해졌습니다. 작은 온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복도로 다시 나가는 길에 저는 창문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만큼 다시 서자.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똑바로 서자. 그 다짐이 밤길을 밝혔습니다. 창가에서 바깥을 보니 택시들이 병원 입구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내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지키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차례가 왔을 때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내일의 제 발을 앞으로 내밀 것입니다. 밤 9시가 넘어 병실은 잔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등의 작은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급히 움직이다 난간에 긁힌 상처였습니다. 상처는 이미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마음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지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리며 밤을 넘겼습니다. 간호사 이나영은 제게 스트레칭을 알려주었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기울여 굳은 근육을 풀었습니다. 잠깐의 움직임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저는 작은 동작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동작은 큰 하루를 지탱합니다. 밤이 되었고 복도의 불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손잡이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닦는 동안 불안이 닦여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을 먼저 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5째 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야근이 길어졌고 전철이 지연됐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어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간단한 인계를 적고 있었죠. 저는 곧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빈 공간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랍 안쪽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 아래와 사이드 테이블 틈을 확인했습니다. 침구 사이도 살폈습니다. 윤정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는 봉투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놀랐습니다. 간호사 이나영을 불렀고 우리는 함께 행정실로 내려갔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침착했습니다. 일단 병실을 다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복도에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봉투의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모르는 것은 상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상상은 사람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병실로 돌아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들을 꺼내고 바닥과 틈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봉투를 다른 데 두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사회복지사에게 우편에 대해 물었다고. 저는 가슴이 더 빨라졌습니다. 혹시 우체국으로 보냈냐고 묻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저는 그 말에서 묘한 안정을 느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행정실에서는 복도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어머니의 침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데에는 질서가 도움이 됩니다. 물컵을 제자리에 두고 담요 끝을 정리하고 호출벨 선을 다시 묶었습니다. 사소한 정리는 제 마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잠시 숨을 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정이는 저를 안치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윤정이는 말했습니다. 놀라고 화가 나도 서둘러 누군가를 의심하지 말라고. 병실은 생각보다 많은 손이 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제 숨을 구해줬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내일 사회복지사 최선영에게 우편 여부 확인. 행정실에 기록 확인 절차 문의.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먼저 보자. 그 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에 사각형 불빛이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이 얼음물처럼 차가웠지만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행정실에서 복도 카메라의 각도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동선 지도를 그렸습니다. 낮 동안 출입했던 사람들, 물품 반입 시간, 청소 시간, 회진 시간. 사건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실제 시간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덮개를 걷고 모서리를 확인하고 빈 공간을 비추는 방식으로 다시 탐색했습니다. 반복은 실수를 줄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반복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어머니의 첫 말에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열쇠 같았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의 베개를 고쳤습니다. 베개 높이가 조금만 달라도 목의 피로가 달라집니다. 저는 베개의 공기를 빼고 다시 채웠습니다. 작은 조정이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사람은 결과가 보일 때 버텨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앞을 향한 힘은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 힘이 오늘 밤을 넘기게 해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살을 2번 접었다 폈습니다. 지하철 창에 빗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젖은 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우산 손잡이에 꽉 붙였습니다. 손바닥에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두려움을 만들지만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도 한다.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서랍을 열 것이다. 반복은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이 되기도 한다. 저는 믿음을 고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같이 확인하자. 그 말이 마음의 줄을 묶었습니다. 함께라는 감각은 사람을 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병원 담장의 가로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그 불 밑으로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서랍 손잡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당겼습니다. 손잡이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빈 서랍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빈 서랍이 영원히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다른 물건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어머니의 손수건으로 채웠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빈 공간의 온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온도가 바뀌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저는 불을 낮추고 침대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빈 서랍을 등지고 앉으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을 먼저 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틀 뒤 우체국에서 등기 수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신인은 이서연, 발신인은 한정희.
저는 손에 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의 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첫 문장은 제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고맙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작은 아파트를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집은 남편 김태수와 저에게 일정 기간 사용권을 주고 이후 임대 수익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지정한 통장에 넣어 병원비로 쓰라는 지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연명치료에 대한 선택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의사 표현이 분명한 동안에는 제 선택을 기록해달라.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제 뜻을 따라달라. 저는 문장마다 밑줄을 긋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가는 빗줄기가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혼자 울기보다 읽는 것을 택했습니다. 글자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저는 다시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람이라서 고맙다. 저는 그 문장이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이전에 저를 불러낸 문장이었습니다. 주치의 박민수에게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니 기록에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최선영은 전환 계획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기부 약정과 사용권, 임대 수익 활용 방안, 치료 선택 기록 절차가 표의 칸을 채웠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침묵했습니다. 김태수는 긴 숨을 3번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다 생각하셨구나.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의 결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 일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딸이라 부른 이유가 있다. 내가 사람을 먼저 봤기 때문이다. 저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저는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햇빛 대신 병실 등의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빛은 같지 않아도 의미는 이어집니다. 저는 그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밤이 깊자 윤정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표정이 조금 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읽었고 마음이 방향을 찾았습니다. 내일은 재활 스케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저는 기록지를 챙기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동선과 순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질서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의 속도를 상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의 중간에는 제 이름이 몇 번 더 나왔습니다. 며느리라는 말보다 사람이라는 말이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때때로 기대와 의무를 섞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무게를 걷어냈습니다. 제게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유는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하게 합니다. 저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지키는 길. 저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편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는 어머니의 계산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부 약정은 김태수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수는 묻기 전에 먼저 존중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존중 없이 합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표의 빈칸을 하나씩 채웠습니다. 채우다 보니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계획은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는 마침내 같은 종이에 같은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환풍기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소음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밤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다음 걸음을 허락해주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다시 확인하고 불을 낮추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빛이 안으로 번졌습니다. 병실의 사물들이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들을 따라 시선을 돌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 다짐하며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 침대 머리맡에 편지의 첫 문장을 적어 붙였습니다. 사람이라서 고맙다.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으니 호흡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간단하지만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 오래갑니다. 저는 그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을 먼저 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다음 날 밤 어머니의 심박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이나영이 가장 먼저 달려왔고 윤정이가 산소 포화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사 호출이 이루어졌고 곧 박민수가 뛰어왔습니다. 병실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선택.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그 뜻을 따르기. 제 눈앞의 시간과 편지의 문장이 겹쳤습니다. 남편 김태수가 달려왔습니다.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습니다. 박민수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처치와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의사가 기록되어 있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그 뜻을 따르겠다. 그 말이 제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문장을 따라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처치가 이어졌고 수치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은 밤이었고 바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얇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종종 그보다 단단합니다. 저는 편지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선택은 미리 쓰여 있었다. 우리는 그 문장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알람이 멈추자 병실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윤정이가 제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박민수는 오늘 밤을 잘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서로의 눈에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키자. 어머니의 뜻을.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동이 트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햇빛이 창틀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 간단한 문장이 오늘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록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위기 후 안정. 편지의 뜻 확인. 가족 합의 유지. 적어놓는 일은 마음을 묶어줍니다. 단단하게 묶일수록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저는 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는 몸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운 대로 움직였습니다.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며 통로를 비웠고 필요한 물건을 간호대 위로 옮겼습니다. 정리는 위기에서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동작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 익숙함이 의료진의 발을 덜 걸리게 했습니다.
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제 시간 감각은 흐려졌습니다. 분이 10분처럼 느껴졌고 10분은 분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편지의 문장을 마음속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글자를 꽉 붙들 듯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 호흡이 조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체온은 말보다 빠르게 마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같은 문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이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이나영은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감사의 말이 몸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등을 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붉은 잔상이 흔들렸습니다. 그 잔상이 잦아들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 밤을 견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는 일도 기록 속에서는 한 줄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견딤. 그 한 단어를 크게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차가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벽을 스치며 이동했습니다. 그 불빛을 눈으로 따라가니 머릿속 잡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의 속도를 일부러 맞췄습니다. 일정한 속도가 마음을 다독입니다. 돌아와 창가에 섰을 때 저는 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은 힘이 됩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텼습니다. 버틴다는 말은 고집을 뜻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세를 바꾸고 호흡을 고르는 일을 뜻합니다. 저는 등을 펴고 어깨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심장이 조금 더 안정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문에 이마를 살짝 대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를 식혔습니다. 식은 피부를 통해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해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버티자.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을 먼저 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침 회진에서 박민수는 밤사이 변수를 점검했습니다. 수치는 안정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재활 강도를 어제와 같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욕은 금지입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창을 보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더 열었습니다. 햇빛이 손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밤을 잘 넘기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최선영이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료 방향과 병실 유지 기간, 이후 전환 계획과 재정 범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기록지를 펼치고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그 종이를 오래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보자는 약속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창을 지키자. 특실 항목은 그때 다시 논의하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조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산은 남았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창가 의자로 옮겨 앉았습니다. 윤정이가 부축했고 저는 쿠션을 받쳤습니다. 햇빛이 어머니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주름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 주름은 시간을 말합니다. 버틴 날들을 말합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정확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돌아갔고 저는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간호사 이나영이 들러 수분 섭취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늘었다고. 작은 숫자들이 다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숫자와 얼굴. 저는 두 개를 함께 보겠다고 다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제 뜻을 따라달라. 그 문장이 오늘의 길을 그렸습니다. 해가 기울자 병실의 공기가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을 견뎠다. 내일도 견딜 수 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수고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 셋을 같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밤이 오기 전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창가 유지. 재활 기록. 한 달 후 합의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 한 줄. 햇빛 아래의 약속을 잊지 말자. 저는 불을 끄고 창가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 소리가 내일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음악치료사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조용한 선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가락이 박자에 맞춰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눈물 대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따뜻함은 언어가 없어도 전달됩니다. 음악이 끝나자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작은 신호들이 많았습니다. 해질녘에 남편이 다시 왔습니다. 김태수는 휴가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병원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김태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어머니가 왜 햇빛을 고집했는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빛을 보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어머니는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말없이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밤에 저는 침대 머리맡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창을 먼저 열 것. 재활 기록에 빈칸을 채울 것. 불필요한 걱정을 줄 것. 3가지 문장을 적고 난 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다짐이 큰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저는 그 호흡 사이사이에 제 숨을 맞추었습니다. 호흡이 맞춰지면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마음 위로 내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겠지요. 창밖 하늘에 얇은 구름이 흘렀습니다. 구름 뒤로 별 하나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손을 지키게 해달라고. 가족이 서로를 탓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소리 없이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줍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밤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오늘 당신 덕분에 버텼다. 답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나도 고맙다. 그 두 문장이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마음이 쉽게 건너갑니다. 저는 편안한 숨을 4번 몰아쉬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잠시 후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햇빛 아래의 약속. 문장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 빛을 따라 잠이 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곧 시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일 아침 창을 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을 먼저 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 요양병원에서 시작됩니다. 특실 논쟁, 사라진 봉투, 그리고 한 장의 편지.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존중이라는 걸 늦게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이며 실제 의료와 법률 결정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